안녕하십니까. 설지윤 성형외과 원장 설지윤입니다. 오늘은 무턱, 이 앞턱이 작아서 오는 증상이거든요. 무턱으로 인해서 이중턱이 심하게 된 사람에서 안면 거상과 이중턱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앞턱에서 무턱이 증상이 오면 얼굴에서 귀염성이 좀 없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턱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 턱끝과 코끝과 턱끝을 연결하는 이런 선이 있어요. 이렇게 선을 댔는데 보통은 여기 좌하고 윗입술, 아랫입술의 거리가 이렇게 코끝과 턱끝을 이렇게 댔을 때 자로서 이렇게 윗입술과 좌우 거리가 또 아랫입술과 좌우 거리가 각각 2mm, 4mm 이런 공간이 있으면 그거는 입에 이 선 라인이 뷰티 라인이라고 합니다. 뷰티 라인이라는 것은 예쁜 선 라인 이런 뜻인데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는 보통 10명이면 7명, 8명이 이런 기준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이렇게 코끝과 턱끝을 연결했을 때 입술이 여기 자에 닿기만 해도, 즉 2mm, 4mm의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입술이 자에 이렇게 딱 붙었다 해도 그냥 뷰티 라인, 이렇게 뷰티 라인의 범위를 좀 좁혀주는 그런 인물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얼굴이 좀 둥글둥글하고 그러던 사람들도 이 뷰티 라인이 맞으면 귀염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얼굴이 갸름하고 눈, 코가 선명한데도 그 뷰티 라인이 맞지 않으면 귀염상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얼굴을 볼 때는 이렇게 자주 볼 때마다 귀염상이 있는 얼굴형이 아무래도 더 많은 매력을 느낀다고들 해요. 그래서 눈도 크고 코도 크고 갸름하게 보이는데 뭐 입이 튀어나왔다든가 아니면 턱이 너무 작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외모일지언정 시간이 갈수록 그게는 귀염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은 좀 그냥 그저 그런 모습 또는 그렇게 보어드한 그런 모습, 이런 좀 지겨운 느낌?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턱끝이 짧은 분에 있어서 이 턱끝을 교정을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이중턱도 교정이 되고 볼살도 좀 더 슬림해지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선 라인이 뷰티 라인에 가까이 가니까 좀 얼굴형도 좀 이미지도 좀 더 좋아지고 그러던 것 같습니다. 이 입 주변의 그 뷰티 라인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입이 튀어나왔고 돌출입 수술을 하거든요. 저도 돌출입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는 한 5년 전부터는 그 돌출입 수술의 빈도가 거의 1, 2 할 정도로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그게 필요성을 느끼지만 보통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면은 치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서 돌출입 수술, 입이 튀어나온 수술을 돌출입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아를 위아래를 뽑게 되면 4개를 뽑거든요. 그 입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4개를 뽑는다? 제가 조금 임플란트를 몇 개, 2-3개를 하면서부터 치아의 중요성을 느낀 뒤로부터는 입이 튀어나온, 그리고 연세에 드신 나이가 보통 5, 60대 이렇게, 물론 40대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에서 치아를 4개를 뽑고 입을 튀어나온 입을 넣고, 이것이 조금 제 기준으로는 무리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치아의 중요성이 점점점 느껴지더라고요. 50대가 되면서부터는, 제가 50대가 됐을 때 그때부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출입은 웬만한 정도에서는 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턱, 이 앞턱이 무턱인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턱을 이 앞턱만 여기 일부만 잘라서 앞으로 고정을 해주면 보통 뼈는 한 2달 내에 2달 정도면 다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수술 과정도 간단하고 또 환자한테 특별히 치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턱이 짧아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서는 거상을 하면서 많이 교정을 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거상 효과도 훨씬 더 시너지 효과, 즉 말해서 증대되는 효과를 주었고, 또 무턱을 교정해 줌으로 인해서 코골이라든가 이런 기능적인 증상도 많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가렸을 때,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을 때도 확 이렇게 변한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도 있었고, 그래서 무턱 수술이 필요하다면 거상 수술과 같이 해줬는데요. 저는 이 거상 수술을 할 때 무턱 수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뼈 수술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 수술 자체는 저는 한 30분에서 40분이면 다 끝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쌍꺼풀보다 더 간편한 수술로서 저는 많이 했어요. 물론 그걸 할 때 신경이라든가 혈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그리고 조심을 할 그 정도가 되려면 또 노하우도 굉장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면 마취로도 얼마든지 딱 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드셨어도 70대 있더라도 무턱이 필요하면 해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기능적으로 숨 쉬는데, 특히 주무실 때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능적인 개선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부감을 갖는 뼈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저 입장에서는 쌍꺼풀보다 더 편한 마음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같이 무턱 수술과 그 다음에 거상을 같이 해드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소개해드린 분께서도 이 아래턱이 무턱이어서 이 무턱을 교정으로 인해서 이중턱도 교정되고 그 다음에 거상 효과도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수술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수술 후 6개월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려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술은 일반적으로 모든 수술이 6개월 이내에는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수술 회복 과정이 있다. 그럼 6개월이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6월달이 되면 6개월보다는 더 훨씬 더 좋고 또 자연스러운 효과다. 이런 것을 염두하시고 저희 수술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 수술은 저는 모든 수술에 대한 설명과 효과와 또 궁금증에 대해서는 항상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기록을 보면서 효과나 궁금증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수술 내용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성형수술의 안전의 출발은 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수술은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피호수도 달지 않는, 거의 99.9%는 피호수 달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그런 피호수 이런 걸 달지 않으면 병원을 자주 오실 필요도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면 저녁에 8시, 9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내가 하룻밤 더 계시고 싶다 하면 입원실에서 하루 계시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다음날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오셔서 실밥 한 절반 이상 뽑고 그 다음에 다음 일주 후에 나머지를 이렇게 실밥 뽑으면서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술의 범위와 규모에 비해서는 오히려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은 수술을 깔끔하니 해야만이 가능하고, 그런 깔끔한 수술, 즉 말해서 피호수, 피주머니가 안 닿는 그런 수술이 될 때 환자도 지내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수술 받은 후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 주변에서 지금 입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턱이 적기 때문에 이쪽에서 볼륨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팔자나 이런 데 주름도 좀 더 깊어 보이거든요. 그
그다음에 이마에서 이렇게 살이 처지다 보면 주름은 없지만 눈꺼풀이 이렇게 두꺼워 보여요. 이렇게 살이 처지면 눈꺼풀이 두꺼워 보이거든요. 눈꺼풀이 두꺼워 보이고 안에 들어있던 속쌍꺼풀이 사라져 보이듯이 보이는데, 이거는 지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이 벌린 곳은 이렇게 두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면 메리오네트 라인도 이렇게 깊어 보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음에 수술의 환자를 상태로 보면, 여기 보면 눈꺼풀이 약간 이렇게 얇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눈꺼풀이 얇아진 것은 이렇게 밀려있던 살들이 위로 올라가면 눈꺼풀이 얇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쌍꺼풀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인매무새 주변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턱이 굉장히 짧으면서 이 메리오네트 라인도 깊어 보이고 그런 현상인데, 수술 후에는 훨씬 더 메리오네트 라인도 희미해지고 목도 가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5도 방향에서 봤을 때 이 메리오네트 라인도 좀 더 이렇게 깊어 보이는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깊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수술한 이후에는 메리오네트 라인이 거의 이렇게 사라져 보이듯이 이렇게 하고 얼굴형이 훨씬 더 갸름해 보입니다. 이렇게 얼굴형이 갸름해 보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 턱끝이 지금 살아 올라왔기 때문에 이중턱도 줄어들고 턱끝이 길어 보이니까 겨울에 어렸을 때 저는 덕거리 샤츠라고 했는데, 또 터틀넥 셔츠 그다음에 또는 폴라 샤츠를 입을 때 이런 턱이 짧으면 안 어울린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셔츠가 이렇게 턱 위로 넘쳐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턱끝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폴로 셔츠도 잘 어울리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턱끝이 이렇게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데 메리오네트 라인 이런 게 깊어지고, 귀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칼기 모양으로 길어 보이는데 수술한 이후에는 훨씬 좋아지고, 그 다음에 턱끝이 이렇게 날려보게 보였고, 메리오네트 라인도 사라지고, 목도 이렇게 훨씬 더 가늘어져 보이고 좀 슬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턱선도 이렇게 또렷하게 드러나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에도 얼굴살 이렇게 처져 내려오면 목이 두꺼워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두꺼워진 목도 굉장히 더 가늘어지고, 그다음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훨씬 더 가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얼굴이 처져서 무거운 느낌만큼 마음도 훨씬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우울증도 처진 것에 비례해서 마음의 우울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턱선이 이렇게 짧고,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메리오네트 라인도 이렇게 깊어 보이고, 그렇지만 수술한 이후에는 이렇게 훨씬 더 메리오네트 라인도 사라지고 얼굴이 굉장히 갸름해 보이고, 그다음에 턱선도 이렇게 또렷하게 드러나 보이고 목도 훨씬 가늘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듯이 거울에서 이렇게 모양도 훨씬 더 예쁘게 칼기 같은 선천적인 모양도 예쁘게 모양이 변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근접 촬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볼살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렇게 볼살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턱선이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가늘어지고 이 인매무새 모양이 많이 변합니다. 한번 수술 후를 보면 이렇게 인매무새 모양 변하고 갸름해지거든요. 이거는 거상 효과와 앞턱 수술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이제 메리오네트가 지금 골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나이 때거든요. 물론 이제 연세가 60대 70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 정도 변화인데, 만약에 이 수술을 안 하거나 앞턱을 그대로 뒀으면 훨씬 더 이런 쪽이 볼살이 커지면서 많이 더 처져서 메리오네트가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턱에서도 보면 여기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처져 내려온 세로로 늘어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수술 후에는 어떤 모습인가 보면요, 훨씬 이 턱선이 요 밑에 턱 아래 여기가 매끄러워지고 턱선이
이런 목선이 훨씬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메리오네트 라인도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분께서 광대를 수술을 같이 하셨다면 훨씬 더 얼굴형이 이뻤을 건데, 즉 광대를 수술하는 목적은 광대가 튀어나와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굴형을 이쁘게 하는 수술이다. 즉 말해서 수술을 할 때는 여기와 여기 거리에 평면적인 느낌이 줄어들게 귀 앞에서 이 코를 중심으로 곡선형으로 모아지면 즉 말해서 입체감 있게 변했을 때 얼굴형이 이뻐지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 앞턱이 짧으니까 이걸 빼놨을 때는 훨씬 더 얼굴이 이뻐진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메리오네트 라인이 이렇게 좀 진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젊은 나이시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볼살이 좀 더 이렇게 통통하니 나타나는 것은 턱이 작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수술한 이후에는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변했어요. 턱선도 그렇고, 그다음 메리오네트 라인이라든가 얼굴의 살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가뿐해지고 탄력 있는 느낌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완전 측면 모습에서도 여기에 입꼬리 쪽이 접혀지는 것, 그 다음에 턱선 이런 모습에서 수술한 이후에는 훨씬 더 갸름하게 보였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수술을 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 그 귀 모양도 좀 이런 데도 조금 잘라서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약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살이 쳐져 내려옴으로써 이 방향에서 지금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쳐져 내려오게 되면 볼살이 목살처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턱선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그런 뚜렷하지 않는 턱선도 수술한 이후에는 훨씬 더 이렇게 가뿐하게 변한다. 이렇게 가뿐하게 이렇게 턱선이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목선도 훨씬 더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턱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턱과 목의 경계 라인도 좀 더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턱이 정말 짧다 그러면 목과 턱 끝이 이렇게 늘어지듯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라 샤스 같은 게 이런 대로 자꾸 샤스 끝이 턱 끝으로 기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턱 끝으로 기어 올라오기 때문에 폴라 샤스를 입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앞턱 끝을 교정을 하게 되면 폴라 샤스도 여기까지 딱 받쳐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폴라 샤스가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5도 방향에서 봤을 때도 이 턱 끝과 그다음 목의 이 경계 라인이 좀 둔각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턱 끝과 목이 이렇게 직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둔각. 그 다음에 이렇게 측면에 여기서 여기를 이제 여기서 이쪽 방향 입꼬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메리오네트 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볼살이 많아질수록 이 메리오네트 라인은 빨리 생기고 심하게 깊어져요. 근데 이 턱 끝이 짧으면은 이 메리오네트 라인도 더 깊어지고 더 빨리 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수술한 이후에 모습을 보시면 이게 수술 후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여졌던 턱 끝과 목의 각도하고 여기서 보는 턱 끝과 목의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턱선의 또렷한 모습,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가늘어 보이고, 왜냐하면 쳐져 내려오면 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목이 두꺼워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 목을 당기면 여기 있는 쇄골도 드러나 보인다고 할 정도로 여기에 목에 어떤 분은 여기에 쇄골이 드러나 보인다고 할 정도로 이 목의 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당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 뒤로도 올라가고 약간 귀 뒷방향에서도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상 수술하면은 이 앞쪽에서 이렇게 뭐 목이 뭐 이렇게 세로로 주름이 졌다, 가로 세로 주름이 있다, 이런 것을 초월한 훨씬 더 큰 목거상 효과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은 설지윤 성형외과의 거상 수술에 대한 광범위한 목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기 턱선이 좀 더 또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이분처럼 앞턱이 짧은 상태에서는 앞턱의 모양도 이뻐지고, 이 앞턱의 모양이 이뻐지면요 입술 모양도 이뻐집니다. 여기 입술 모양이 이뻐졌다는 걸 뒤로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지금 현재 입술 모양과 그
다음에 여기 메리오네트 라인이 없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훨씬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한 이후에 2장 사진 보기로서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을 근거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입술 모양, 입매우 모양 이렇게.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제가 보면은 어려서 다쳐서 그런지 이쪽에가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이쪽에가 좀 더 살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가 입술이 좀 더 약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상인데 결코 이게 안면신경 마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했던 눈도 눈꺼풀 부위가 두툼했던 게 훨씬 얇아지고, 그 다음에 메리오네트 라인도 거의 희미해지듯이 하고, 그 다음에 광대에서 앞턱 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선 라인도 훨씬 갸름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이겠지만 물론 다음 사진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목이 가늘어지고 목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앞에서부터 저 뒤쪽까지 전체적으로 펴진다는 것. 앞에서 보여지는 이쪽 앞에 목의 주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목의 옆에 측면, 그다음에 거의 뒤쪽 방향의 귀 뒷방향의 측면 뒤에 목도 굉장히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펴진다는 점, 이런 걸 상기하면서 보시면 아마 그 수술의 효과에 대해서 전후를 보시면 비교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목에 대해서도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또 다른 사진에서 봤을 때 측면 모습 45도에서 봤을 때도 훨씬 이쪽 부위에서 훨씬 더 갸름해 보이고 훨씬 더 보기가 훨씬 좋았다는 거. 그 다음에 눈꺼풀 자체도 여기서는 두툼하지만 위에서 당겨 놓으니까 눈꺼풀도 훨씬 더 얇게 띵하게 보였다는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방향에서 이렇게 근접 촬영으로 전후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것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얼른 봤을 때는 그냥 좀 갸름해진 것 같다라고 보겠지만 사실 이 측면에 처져 내려온 살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오는 각도가 훨씬 V라인이 오는 거예요. 이때에 비해서. 그리고 45도 아랫방향을 봤을 때도 저희가 이렇게 수술한 내용을 보면 이 메리오네트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이쪽에 메리오네트 라인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쪽에 살이 이렇게 쳐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윗입술에서 접혀요. 그 다음에 이게 쳐져 내려오니까 아랫입술에서 그래서 접혀져요. 그러니까 입꼬리 방향이 접혀져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할 때가 메리오네트 라인이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훨씬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의 옆모습과 이런 모습의 옆모습은 훨씬 더 다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 코 이쪽 밑에서 이쪽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입의 모양도 변화가 중요하고 턱끝의 모양도 변화가 중요하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했을 때 모습과 여기서도 보면 목이 훨씬 더 가늘어지고 여기에 각도가 훨씬 더, 여기서 보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달라요. 여기서는 약간 둔각이지만 여기서는 거의 직각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하잖아요. 마스크를 했을 때는 눈만 봤을 때는 너무 예뻤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서 보니까 그 예쁜 모습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첫째 아까 말한 이 코끝과 턱끝의 연결은 뷰티 라인이 안 맞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갸름하고 눈이 크고 코가 높더라도 이 뷰티 라인이 안 맞게 되면은 수술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환자 스스로도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이 뷰티 라인에서 변화가 결국은 환자가 좀 더 귀염상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얼굴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사람은 첫눈에 확 눈에 띄는 것보다는 볼수록 귀염상 있는 얼굴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변화가 오는 수술이 뭘까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아까 말한 뷰티 라인, 여기 코끝에서 턱끝을 연결하는 선이라든가 또는 입 돌줄이라든가 아니면 이 앞턱의 길이 문제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린 수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아마 우리 병원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형수술의 모든 진행 과정의 내용을 각 단계별로 동영상이나 혹은 사진으로 촬영해서 나중에 환자가 나는 어떻게 수술을 받았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걸 알 수 있게 수술 받은 분들께는 저희는 모든 분들께 자연스럽게 또는 의무적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것이 메시지가 됐든 카톡이 됐든. 다시 말해서 성형 환자와 의사 간의 성형수술 과정 효과에 대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남겨서 수술 과정의 자료를 원장의 핸드폰으로서 환자한테 직접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질문이라든가 수술 후에 케어 문제에 있어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요즘에 보면은 흔히 성형외과에 실장들 있잖아요. 실장이라는 역할은 대부분 물론 이제 수술 전후에 대한 보조 역할이라고 설명에 대한 보조 역할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큰 대형에서는 뭐냐면 성형 수술에 대해서 성공률이 있어야 돼요. 오면은 과장된 상담도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뭐라도 얼마라도 예약금을 걸어야 되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벤트 할인 기간 이런 식으로라도 하겠죠. 그래서 성공률이 높아야 나중에 실적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는 실장이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그게 보상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수술에서 성형수술은 따로 상담을 해주고 따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성형외과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환자는 원장하고 1대1로 이렇게 수술 후에도 수술 과정도 설명을 듣고 수술 후에 질문도 마찬가지고 수술 후 케어에서도 실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장하고 궁금하면 문자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원장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받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원장하고 여기에 있는 우측에 있는 핸드폰 번호가 원장의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원장과 의사 사이에 문자로서는 상담 내용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그럴 때는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전화로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원장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설지훈 성형외과는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병원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수술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성형은 절대 기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과 항상 모든 것을 수술뿐만이 아니라 수술 후에도 소통하면서 해야 된다. 그것만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